시그뉐 함수입니다. 시그뉐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죠? t 꼴 아까 이제 그림. 항상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t 꼴 0에서는 0이가 되고요.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단위 계산 함수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반대로 단위 계산 함수를 갖다가 이 함수로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위 계산 함수는 이런 값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만들려면 일단은 진폭을 갖다가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폭은 여기 폭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결국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반대로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유니트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의 유니트 펑션을 갖다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야 돼요. 밑으로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1만큼 빼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2배의 유니트 펑션에 1만큼 빼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에다가 이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ut-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편하게 2를 갖다가 앞으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시그뉐 함수는 바로 유니트 펑션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 함수 같은 경우, 램프 함수를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죠. t 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t가 되고, 기타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0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유니트 펑션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램프 함수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t에서 램프 함수, 자, 기울기가 1이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예요. 단위 램프 함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자, 단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자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1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쓸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비례관계를 갖다가 갖는 그런 함수가 여기서 얘기하고는 램프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임펄스 함수 얘기했었죠. 임펄스 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취하면 반드시 0을 갖다가 포함한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해버리면, 결국은 이 값은, 결국 어떤 값이 나오냐. 유니트 펑션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려면, 유니트 펑션을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델타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유니트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적분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램프 함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램프 함수를 갖다가 이와 같이 미분을 취하면 곧 자, 유니트 펑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델타 함수의 활용은 바로 컨볼루션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상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델타에 t-3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값은 바로 3에서 임펄스 함수로서 값이 2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에서 값을 갖다가 2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산적을 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밑에서 얘기한다면, 유니트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유니트 펑션 같은 경우는 함수 값을 갖다가 표현할 때,
표현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계산함수를 갖다 표현할 때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자, 이것도 충분히 값을 갖다 표현할 수 있어요. 유니트 펑션을 갖다가 이 값에서 이 값을 갖다가 더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 예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려서 자, 만약에 이런 값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 자,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또 하나도 똑같이 값이니까 또 하나도 이 값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이 0이란 말이에요.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바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크기가 1, 여기도 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갖다가 내가 값을 각각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보게 된다면 바로 이 값을 갖다가 자,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 위의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유니트 펑션에 이와 같이 1이 시프트 된 것이구나. 자, 여기서 유니트 펑션에 2가 시프트 된 것이구나. 자, 이 부분은 유니트 펑션에 3이 시프트 된 건데 크기가 2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 u의 t-1 플러스 u의 t-2 빼기 2의 u의 t-3.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함수가 우리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갖다가 표현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면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형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 바로 뭐냐? 자, 선형 시스템 하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바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해야 된다. 해야 한다.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선형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 하면 반드시 중첩의 원리가 성립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x1t를 갖다가 내가 입력을 했더니 출력이 y1t가 나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자, x2t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인가했더니 출력이 y2t가 나왔다. 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내가 입력에다가 a를 곱했다. 그랬더니 출력에도 a배가 되더라. 네 번째는 입력에다가 b를 갖다 곱해서 입력을 시켰다. 그랬더니 출력도 b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다섯 번째는 이거 갖다가 결국은 3번에서 했던 거하고 4번에서 했던 입력을 갖다가 입력을 인가를 했더니 출력도 3번에서 했던 출력과 4번에서 했던 출력의 합으로 출력도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 현재 제가 총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선형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5가지 중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선형 시스템임을 증명하라. 만약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예를 갖다 들어주시면 돼요. 5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시스템이 무엇인지. 선형 시스템은 반드시 중첩의 원리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이제 선형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형 시스템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컨볼루전이 가능하다. 컨볼루전 결과도 결국은 선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컨볼루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가 있고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임펄스 응답이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YT가 나왔다. 이 관계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XT 컨볼루전 HT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XT에다가 컨볼루전 HT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컨볼루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마치 컨볼루전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컨볼루전이라는 걸 우리는 정의를 해줘야 되죠. 정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의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이 컨볼루전은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컨볼루전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거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어떤 얘기예요? XT의 컨볼루전 HT는 HT의 컨볼루전 XT하고 서로 같은 결과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갖다가 바꿔서 컨볼루전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갖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전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순서를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뭐가 결정이 되느냐? y에서 t 값이 먼저 결정이 돼요. 자, 첫 번째 t를 결정한다. t를 갖다가 결정한다. t를 갖다가 결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t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t를 갖다가 넣고서 이제 적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t가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값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변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이 문점 t점까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 예를 갖다 이제 들어보면은 자, 이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XT가 본래 이거다. 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은 결국은 X타워로 이와 같이 변수를 갖다가 바꾼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본래는 HT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H타워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변수가 이제 타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H의 마이너스 타워에다가 또 하나 이거 갖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워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t만큼 시프트를 갖다가 시켜줬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함수가 자, 여기서 이래서 이런 함수가 바로 ht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h의 마이너스 t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다면 이제 내가 시프트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프트를 갖다가 시킨 것들이 만약에 h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1만큼 시프트 시켰으니까 바로 이 값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1,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프트 시켜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 함수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먼저 뭐부터 결정한다고요? 얼마만큼 시프트 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얼마만큼 시프트 시킬 것이냐.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반전시켜서 시프트 시킨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볼루전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혼동 많이 하는데 이 개념을 갖다가 적용해서 적분을 갖다가 취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혼동되는데, 자, 여기서는 변수가 타워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타워를 갖다가 먼저 그리고 얼마만큼 시프트 시킬 거냐를 나중에 그려서 시프트 시킨 만큼 두 개 곱해가지고 컨버전을 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에서 어떤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냐면 바로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였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XT를 입력을 취해서 임펄스 함수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내가 YT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자, 이 식은 XT에다가 HT를 갖다가 컨버전 그런 결과로서 YT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랬더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나는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자. 자, 이것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서 연산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자,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다시 푸리의 변화를 갖다가 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YT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함수를 갖다가 주파수형으로 바꾸고 그걸 갖다가 다시 곱해서 구한 다음에 역푸리의 변화를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연산한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쉽게 우리는 구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입력을 내가 델타 함수를 갖다가 입력을 갖다가 한번 델타 t를 갖다가 입력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xf는 바로 1이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갖다가 곱하는 겁니다. 1을 갖다가 곱했다. 그럼 결국 뭐예요? xf라고 하는 반대. 제가 여기다 1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자, hf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1 값을 가져온 거죠. 자, 1 값을 넣으면 결국은 hf 값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hf를 갖다가 역포리에 변환하게 되면 결국은 ht 값만 나올 것이다. 결국은 이와 같이 입력단에 델타 t를 갖다가 인가해서 임펄스 함수를 인가해서 출력을 구해봤더니 결국은 이 특성만 나오더라. 이것은 1이니까. 자, 임펄스 함수니까, 임펄스 함수하고 이것이 컨버전을 하게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바로, 내가 입력을 HT로 갖다 인가했을 때 출력이, YT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입력에 임펄스를 갖다가 인가했을 때 출력은 바로 HT라고 하는 이 함수가 나오더라. 따라서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입력을 임펄스로 인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임펄스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이가 왜 나왔는지 그 얘기를 갖다 여기서 좀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관계식을 갖다 보게 되면요. 아까 똑같은 관계식을 갖다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서 HF를 갖다가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YF를 갖다가 XF로 나눈 그런 값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입력대 출력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전달함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전달함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를 갖다 표현할 때는 임펄스 응답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주파수형으로 나타났던가 또는 라플란스 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달함수를 쓰게 되죠. 자, 여기서 여기다가 우리는 HF를 전달함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컨버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왔던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